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산수유가 만개한 이 초봄에 서재심과 정영숙의 남해 인문학 이야기, 이수신 예찬과 남해 예찬을 즐거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숙입니다. 그래,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을 이길 수는 없지요. 봄이 여러분을 밖으로 나오라고 꽃바람이 전해주네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곡으로 나상도라는 남해 가수의 남자의 일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상도란 남해 가수가 그 미스트롯 77에 들어가서 우리 남해가 올해 세계로 이름을 알리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어두 해질 무렵 집으로 가는 길에 빌딩 사이 지는 너를 가슴을 짠하게 하네. 광화문 사거리서 봉천동까지 전철 2번 갈아타고 지친 하루 눈은 감고 귀는 반뜨고 졸면서 집에 간다. 아버지라 그 이름 남자의 인생. 아버지라 그 이름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남자의 인생.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그래. 비슷한 사회생활과 맞죠? 생활 전선에서 뛰는 건 비슷하지 않나 싶는데, 이 노래는 제 생각에 아마 그 6, 70년대, 7, 80년대 정말 경제 성장기에 아버지들이 지금은 차가 있지만 자꾸 버스 출퇴근하면서 막 처자식 먹여 살리 이런 것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자도. 아 그래요? 예, 남성 남자. 아 밭전자에 예, 힘력자. 예. 옛날에는 남자가 밭에 나가서 힘을 써라. 예. 그리고 여자 편안한 한자. 근데 이 맞아 그 말도 그렇네 그지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뭐 여자가 집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한다. 근데 요즘에 아니잖아요. 그래, 남자 여자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수신 장군님을 생각하면 남자 인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신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사적인 좀 아쉬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나상도라는 분이 남해 서면 수호 사람이잖아요. 제가 인물이 한 명 수호 마을에 날 거라고 했지 예,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날 것 같아. 선생님 말씀 정말 잘 맞네요. 근데 또 아쉬운 사람이 있었어요. 김용필이라는 분이. 그 정말 그게 제가 책을 읽으면 운칠기삼이라 하잖아요. 예, 운이 7이고 실력이 3이다 하는데, 김용필 이분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살아야겠죠. 착하게 살아야지.
김용필은 어머니 착하게 안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기회에 또 이분이 더 다른 운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착하게 살면 운이 좋아진답니다. 아주 명리학적으로.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네.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께서 1593년 7월 13일인가요? 정확하게는 7월 14일인지 한산도로 본영을 옮기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네. 강화 협상기인데 이때 한산도에서의 생활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한산도에서 3년 8개월 계셨잖아요. 네. 예. 우리 그분 아세요? 그 방성석이라고 우리 이글 코리아 그분 잘 알죠. 예, 참 훌륭하죠. 훌륭하신 분. 예. 그 장인어른이죠. 이순신 장군 장인어른 방진 이분의 후손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그 입에사라는 모임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모임.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기부도 잘하시고. 네,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큰 부자는 크게 기부한다고 그걸 느끼는데. 이번에 그래서 원래 10주년 행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지금 13년이 됐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제가 하도 오래전에 읽었어요. 위기의 시대에 이순신을 답하단가. 네, 맞아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있는지 두 번 내셨죠 책을. 예, 분노의 시대 이순신을 말하다. 그분이 이제 이 한산도 생활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쟁이 소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충무공은 기록을 했다는 거지. 네. 이분이 이순신 장군님의 기록에 꽂힌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외국 바이어들을 만났다. 그때 영국인지 하여튼 바이어들을 만나가 문득 사업 계약을 하는데 기록을 묻지 못하고 구두로 했다 하던가요. 근데 그 이후에 바이어가 그 약속을 깨면서 기록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갖고 낭패를 당한 이후로 이순신 장군님의 기억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어느 자리에서 그랬는지 책에서 적은 건지 워낙 그분을 만난 지가 오래전 분이라 거기에서 제가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무공 이순신에게 꽂히는 어떤 계기들이 있는데 이분은 아마 그래서 꽂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또 세마가 안 갔나? 이분이 서울의 강남에 보면 이순신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가면 지용이라고 네네. 예, 그분도 있어요. 예, 그 서강대 교수님을 하셨나? 그분이 또 이순신 장군님에 반해서 경제 시대에 이순신을 답하던가 하여튼 또 그 책이 있어요. 맞아요. 그분이 내신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하시던데 아무튼 이순신 장군님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사업하시거나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꽂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뀌어지는 걸 보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1594년 7월인가요? 그때 이제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 되어가는 꼴을 보니 너무 안타까워서 쓴 넋두리식의 글이 있던데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거는 1595년 7월 1일 날 이순신 장군 일기에 나와 있어요. 그 7월 1일 그날이 인종 이분이 제삿날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출근하지 않고 홀로 그 누대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돌아가신 부친이 생신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리워하는 생각에 이제 눈물이 흘렀겠죠. 그러시면서 나라를 걱정하신 글이 있어요. 그래서 홀로 달하게 기대어 나라 돌아가는 꼴을 생각하니 위태롭기가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 안으로는 정책을 맡길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밖으로는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모르겠다.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되어갈지 어떻게 되어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산도에서
왜군이 서해로 가는 길목을 지켰다는 점이 정말 중요했다. 이게 어떻게 돼갈지 걱정하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이 한산도에 있으면서 왜군의 길목을 지킨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문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이 글을 보면서 안으로는 정책을 맡길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고 이 여기에 보면 아마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을 자꾸 모함을 했잖아요. 여기 계셨을 때도 정말 안 편했어요. 맞아요. 뭐 억지로 뭐 그 해전에 나가라고 명령도 내리고 막 그렇죠. 그런 속내를 근데 이런 기록을 만약에 이분이 안 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이수신 장군님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분이 일기나 시나 장계나 그리고 편집글 이런 게 남아 있어 가지고 네. 이분의 내면을 제대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도 이 해설을 하면서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공부할 때는 몇 점 몇 승, 전략 전술, 병법에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이제 진짜 이분을 만난 게 이 내면 때문에 그렇게 전략 전술을 이야기할 때는 그래 옛날에 뭐 그렇게 뭐 재주가 뛰어난 사람 있었는가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그렇죠. 생각하고 있었다가 진짜 내면을 만나고 나서 이제 반하잖아요. 네. 우리가 내면을 누군가의 내면에 반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걸 다시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훌륭하시다. 존경심에 닮고 싶고 예. 그 옆에 있고 싶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의 그 중요성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조선 역사에 기록의 달인이 이순신 장군님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네. 이순신 장군님으로 인해서 현대에 우리들도 기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방성석 그 이글코리아 그 대표님은 그 이후로 꼭 기록을 한대. 네. 바이어들과 만난 계약은 꼭 기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예. 근데 저도 그래서 늘 오늘 일기 써야지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한 번씩 기록은 합니다. 저도. 저 그거 잘 안 되더라고. 그건 잘 안 되더라고. 예찬을 하면서. 참. 그게 잘 돼가 뭐 이순신 장군처럼 되면 뭔 걱정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이 글을 쓰셨을 때 아마 옆에 주위에 많은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전사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자기를 또 모함하려고 하니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책을 맡길 만한 기둥 같은 인재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밖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다. 주춧돌 같은. 아무튼 그런 이 기록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뭐 AI 시대고 그냥 디지털 시대라서 사람들이 필체도 안 좋고 잘 기록을 안 하시던데 기록을 좀 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수호 출신의 나상도 가수의 미운 사랑을 듣겠습니다. 네. 남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운명인 거야. 가사 좋다 그죠? 노랫말이 다시 들으니까 정말 좋네. 이분은 노래를 점점 더 잘하시네. 오, 정말 가슴에 와닿네. 눈물이 날라하네. 욕심이라면 아, 1등했으면 좋겠어. 아, 정말 그럼 정말 대박인데. 아니 그 예선이죠. 네. 거의 1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이제 본선은 아니지만 아니 본선에서도 1등이었으면 좋겠어. 1등 그 말도 뭐 끝나는 거지. 아니 7등 안에만 들어가도 그 안에는 충분할 것 같고. 상승세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그죠. 네. 그래서 서호에 정말로 인물이 나나 봐요. 정말 났어요 인물이. 오늘 가볼래요, 그소. 내가 설명해 줄게. 네네. 왜 거기가 인물이 나는지. 거기 장군터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소말이 일이 있으면 장군터가 이래가고 이쪽이 장군터가 있거든요. 이 백호, 이 청룡인데 약간 단점이 뭐냐면 그 동네가 안산이 너무 높아. 동네보다 이 맞은편 안산이 맞아요. 높아요. 너무 위협적이었어. 그래서 사람 나는데 오래 걸렸나? 아무튼 한번 가볼래요 오늘. 마치고 좋죠, 예. 가봅시다. 저번에도 그 마을 가봤지만 좋던데요 뭔가. 이제 이수신 장군님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뛰어난 분이어도 우리 남해 일학사도 돌아가신 234년 뒤에 조성되거든요. 네. 살아생전에 물론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아가신 뒤 세월이 많이 흐른 데에 갈수록 알아봐 주잖아요. 네. 큰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 그 재주 좋은 사람은 단박에 사람한테 그 처세를 좋아서 사람에게 인지직이지만 좀 무딘 사람들은 오래 걸리듯이 네, 참 그런 이치인 것 같고요. 그 한산도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주로 그 병법을 논하다 이런 책은 읽으면 솔직히 좀 재미가 설해요. 근데 인간적인 걸 왜 나는 이수신에게 반했는가 이렇게 접근하는 글들은 정말 좋거든요. 우리가 박종평이라고 그 이수신 또 연구가가 있는데 그분은 40살에 반했대 이수신에. 이수신에 반하신 분들이 정말 많네요. 계기가 있어. 콜마 회장님은 60살 이후에 반했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김종대 재판관님은 그 공군 법무관 시절에 반했대. 공군 법무관 시절에 그 교재가 노산 이현상의 그 번역본인 난중일기 거기에 반했어요. 이제 옛날에 그 김은 작가도 난중일기 읽고 반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반하고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워서 반한 사람 별로 없어. 우연한 계기에 어떤 일로 반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이수신의 그 리더십 정점이 4가지가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맞아요.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정의감 이 4가지를 키워드로 이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다 각자 이수신에게 꽂힌 그게 다른데 나는 이 4가지가 정말 간단명료하다 생각했거든요. 인격이 정돈되신 분. 네. 그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정성은 있잖아. 어떤 걸 정성으로 우리가 보냐면 한산도 시절 사실은 그 명과 일본의 강화 교섭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좀 나태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충무공은 늘 정보 수집하잖아요. 그죠? 저기 배가 몇 척이나 부산포에 있는지 그리고 활 쏘는 연습도 하고 늘 그걸 일기야.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진짜. 활이 원래 한 순 쏘는 게 10번이라 하던가요. 5순을
100번이라 했나? 이거는 제가 정확하지 않다. 한 5순 쏘았다 뭐 이런 거 10순 쏘았다 이런 게 일기에 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분이 그 우리가 사실은 92년 93년 싸울 때 포로가 많이 잡혀가 탈출한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네. 그 사람들도 그 적의 동태를 그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또 정보를 알고 알아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보면 포로 잡은 사람도 있대. 외구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한테도 네, 그 자기 정보를 정보를 얻고 네. 정보를 얻는데 최고 그 많이 그 뭐랄까. 그렇죠. 정보가 가장 중요하죠. 네. 정보를 알아야 내가 또 그 대처할 수 있는 맞아. 네.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유를 그러니까 싸움이 없으니까 우리 수군들이 나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 군유를 어기면 또 가차없이 벌을 주는 거예요. 네, 신상필벌, 필벌, 신상필벌. 이건 약간 정의감이거든, 그죠? 우리 그러잖아. 조금 나하고 친하면 좀 잘못해도 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수신 장군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네. 네. 또 우리가 잘못해도 나하고 친하면 또 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없죠. 항상 객관적인 입장, 주관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감이라 보이고요. 또 우리가 혹시 우리 거기 이수신 영상관 패널에도 있는데 일본의 조총과 비슷한 총을 만들게 대장장이 하고 정사준 이런 사람한테 네, 정사준 부탁해가 그 일본의 조총을 능가하는 조총을 만들었죠. 더 성능이 더 좋은 걸. 이런 거는 자력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이 자력에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한산도에 있을 때 이수신 장군님이 이제 정부에서 그 어떤 지원하는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니까 소금도 굽잖아요. 네, 소금도 굽고 생선도 잡아가지고 배추도 심고 김장도 하고 이런 게 다 스스로 자력이잖아요. 맞죠. 우리 지금 현대도 자력하는 사람 어떤 이제 국가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국가 예산을 넉넉히 받아서 하려고 하지. 내 스스로 뭔가 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려고 잘 안 하잖아요. 맞죠. 지금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100명 중에 1명이나 그런 마음 자세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 글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분이 일기를 읽어보면 뭐 지금 그 시대 95년인가요? 1595년. 그럴 땐가 이제 우리 수군들이 만약에 진급을 하고 싶어도 그 전쟁 시기니까 시험을 못 쳤는데 그 당시 광해군이 전주에서 시험 같은 거 과거 시험을 쳤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가기가 그렇잖아. 동선상 그렇고 멀고 이러니까 이수신 장군님이 이제 상계를 쓰잖아요. 이 한산도에서 과거 시험을 보게 해달라. 그래요. 이거는 사랑이거든.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글쎄요. 아니 할 수도 있죠 생각을. 하나 못할 것 같아. 고마 시스템 따라서 뭐 우리 상황이 갈 상황이 못 된다. 뭐 가지 마라든지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랬을 근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이 사랑을 바탕에 두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문제 같아. 그렇죠. 네. 이런 사랑 이런 걸 실천하신 분이 늘 정말 사랑하셨잖아요. 네. 늘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시고. 선생님 이런 데 감탄한다. 이런 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도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은 끝없이 그냥 뭐 예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의감, 정성, 자력, 사랑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그 김동대 재판관님 책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한다니까. 이렇게 찾아낸 분도 감탄을 한다니까.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도 삶의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지난번에 한번 보내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나상도라는 분의 노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바보야.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에 인사하고 이제 와서 후회하며 울 줄이야. 가지 말라 잡아볼걸, 사랑한단 말해볼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참지 못한 내가 바보야. 예, 나상도의 내가 바보야 들어봤는데요. 이 나상도는 이 본명이 아니죠? 예, 아니라대요. 뭔 뜻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 나자는 그 나훈아, 예, 나훈아 이분의 나자를 땄고 상자는 누구지? 도자는 서른도의 도자를 땄다고 한 것 같은데. 상은 그럼 유명한 가수가 누가 있지? 혹시 누가 아시나? 오. 응? 상. 잘 모르겠는데 누구죠? 상자가? 상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나훈아 나자에다가 나훈아 서른도 그다음에 또 유명한 가수 세 사람 합하면 완전 끝내주겠는데. 이 퍼펙트하겠네. 상자를 누구 상자를 땄다고 그랬지? 하도 가수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유명하겠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거 들려줬는데 네. 제가 우리 남의 가수가 정말 2023년 방방 떴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안고 오늘은 또 가져왔습니다. 네. 아마 나상도가 남해 출신이다 하면 이제 남해 소마을로 관광객이 뭐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끝내줄 것 같아. 그렇죠. 예, 그 하동에 정 더 누구죠? 정. 그 누구지? 정동원이. 예. 그분 정동원 거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동원 카페도 있어가지고 맞아. 거기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해도 남해 그쵸? 이수신 장군님 흔적을 찾으러 왔다가 나상도도 만나고 아니면 네. 나상도 가수를 만나러 왔다가 이수신 장군님도 현적지도 찾고 네, 좋죠. 완전 그런 걸 뭐라 하죠? 일석이조. 이렇게. 근데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삼조 사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끝내줄 것 같은데 네. 올해 뭔가 예감이 좋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산도에 있을 때 이수진 장군이 또 얼마나 훌륭한 생각을 하는지 그 이제 그 군량비가 부족하고 그 힘든 상황에도 창고에 군량비로 500석을 비축해 놨다잖아. 그 누가 물었다잖아요, 그죠? 아니 저거 왜 저래 놨느냐. 그럴 때 이수신 장군님이 답하셨는데 한번 쌤 읽어 보시다. 네. 그러니까 저기 선조임금을 말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상감이 의지에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압록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서해로 이 곡식을 싣고 가서 임금을 태우고 죽음을 다해 적과 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하늘이 뜻이 있다면 조선을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라를 지키다 죽은 것은 옳지 않겠는가. 유성룡도 임금에게 압록강을 건너면 더 이상 조선이 임금이 아니라고 절대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한다. 그래. 수의 유성룡은 문인으로서 그 조선 우리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정말 일가견이 있었고 이수신 장군은 무인으로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생각 할까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생각하셨다는 게 곡식도 그렇게. 이때 하늘의 뜻이 있다면 조선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야. 나는 이게 정말요. 나를 지키다 죽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나라의 임금도 명나라에다가 비난을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게. 만일에 건너가셨으면 선조 임금은 우리 조선의 임금이 아니다. 근데 진짜 그때 만약 그랬다면 만약에 역사는 만약에 그렇긴 한데 그러면 그냥 임금이 없으니까 이제 일본 거지 아닌가? 아니 어병이나 이제 모르죠.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영의정 이분이 이제 책임을 지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아니 임금을 호종한다고 다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임진왜란 끝나고 난데 설물 1등 공신도 있지만 호종고 임금을 보호하면서 같이 다녔다 해서 호종 공신들이 훨씬 많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좋았을 것 같아. 어쩌면 그자 명분이 있으신 임금을 지킨다 하면서 그쵸. 자기들은 전쟁의 그 피해서 날 다녔으니까. 그렇죠. 내 목숨도 부지하고 뭐 옆에 뭐 내가 임금을 지켰다 뭐 이런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종 공신 1등 공신도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들어오셔서. 맞아요. 자기 옆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운 어병이나 그 현장에 있었던 장수들보다 오히려 호종 공신들이 훨씬 많았죠. 예. 호종 공신 1등 공신들이 더 많았다고 그렇게.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서도 근데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좋게 안 봤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먼 훗날 할 얘기인데 우리가 솔직히 그 인간사가 자기보다 조금 잘났거나 자기가 비슷한 레벨인 사람들은 서로가 인정을 안 하려고 드는 것 같아. 오히려 자기보다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못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 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선조 임금도 그랬겠죠. 이순신 장군이 왠지 모르게 잘나 보이니까 또 백성들이 따르고 하니까 약간 아마 의기감을 느끼셨을까? 위기감이나 자격지심이나 그런 뭐 건 있었을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못나서 그렇죠. 내가 잘나 보여. 맞죠. 잘나면 못나서 그렇죠. 진짜 잘난 사람을 칭찬하고 뭐 부추기고 그러죠. 자랑하고. 그분이 그죠? 바로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그래 안 하잖아, 그죠? 이순신 장군님은 뭐 자기를 도우거나 자기가 딱 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그 어떤 인정하면서도 띄워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순신 장군님만 공부하면 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상도라는 분 노래를 계속 가져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이분이 그냥 부른 노래는 많은데 그걸 뭐라 하죠? 어떤 거요?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아무튼 고맙소가 나성도하고 아버지가 부른 노래가 있던데 그게 아버지와 함께 같이 부른 노래. 근데 이제 오늘은 원곡자 조항조 이분의 고맙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 시대를 초월해서 늘 고맙다는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고맙소 들어보겠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
밤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고맙소. 아,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 고맙소. 모든 게 고맙소. 이 노래를 그 작사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조항조 이분도 굉장히 사나이답잖아요. 그래도 잘 뜨지 않아가지고 무명 시절이 많았나 보대.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끝까지 믿어주고 잘 뒷바라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 가사를 썼다고 대충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에 뭔가 있잖아요. 그 세상에 드러나지면서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는 다 뭔가 그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그쵸? 뭐든지 그냥 있지는 않겠죠. 나상도 나오나 서른도 럴렁거하는 그런 가수가 되길 바랍니다. 조항조 노래지만 나상도라는 분이 고맙소 부를 때도 참 좋았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거의 한산도에서 정쟁 소강 상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운주당이라고 우리 운주당 가봤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작전 개혁 부하들과 만나서 술도 마시고 떡도 해먹이고 뭐. 근데 회의도 하고 거기서 다 진행했죠. 저는 세워보지 않았는데 남중일기를 연구한 어떤 분 어떤 인터넷인가 보니까 남중일기에 술을 마신 장면이 한 47번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세워보진 않아서 모르는데 글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그 아팠다는 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맞아. 늘 많이 아프셨더라고. 사천 해전 때 총을 맞았으니까. 계속 1년 내내 아프셨고 위도 안 좋고 또 전염병이 와서 또 오랫동안 아프셨고 천만 다행으로 그 전염병을 이겨내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럼 이수신 장군님도 약간 면역성이 강한 분인가 봐. 그렇죠. 그러니까 견뎌내셨죠. 우리가 면역성 정신력 아닌가 정신력. 전신력도 있겠지만 면역성도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그 한산도에 있을 때 이제 제가 또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아까 우리가 그 그 한산도에서 그 진급 시험 무가 시험도 치잖아요. 네.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같은 무가 합격 동기였다는 고상한이란 분이 고상한 이분 시험관으로 오잖아요. 네네. 이수신 장군님의 초상화는 거기가 그 덕수이 씨 50대 남자들을 많이 관찰하거나 아니면 서해 유성룡의 그 징비록에 나오는 말이었고 웃음이 적고 늘 수양하는 선비 같았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담력이 있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구했다.
그것은 평소에 수양을 낳은 덕분이다. 이걸 참조했다거든요. 근데 고상한이란 분이 쓴 글에는 딱 두 분이 이수신 애모를 언급했는데 그 고상한의 그분이 시험 동기인 그분이 시험 감독 쓴 글에는 이수신은 그 덕상은 아니다. 입술이 약간 이 데비지고 이래서 두툼하겠죠 지금 생각하면 입술이. 그래서 아마 그 전쟁이 끝날 때 살아남지 못하고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예. 그게 어디 있냐면 현충사 도록에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고상한이라는. 근데 거기서 또 제가 그 물론 한산도에서 부하들에게 그 과거 시험을 친 것 그 발상도 정말 기발한데 이제 옛날에 상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철사 이원익이라는 분 들어봤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네, 들어봤어요. 네. 이분은 또 그 태종의 아들 익령군 있죠. 예. 그분 그 뭐야 사세손이라고 하죠. 그래요? 이치. 예, 사세손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익령군이 태종의 몇째 아들일까? 양녕대군, 먼대군, 그다음에 그 세종대왕의 충녕대군, 익령군. 하고 세종대왕의 아들이 참 많았잖아요. 많았죠. 자제가 34분인가 이랬는데 딸은 별로 없더라고 공주는. 태종이 이치라고 그래. 이치. 이치의 사세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찰사로 왔을 때 이제 둘러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수신 장군님이 제찰사가 갔는데 이 수군들이 이제 위에 그저 한양에서 갈리고 왔으면 뭔가 술이라 한 잔 먹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니까 이 수군들이 얼마나 섭섭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제찰사가 준비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수신 장군이 내가 미리 준비했다. 그 제찰사가 가져온 걸로 하고 먹이겠다는 게 그럼 좋다. 이래가지고 이수신 장군님이 이제 술이랑 뭐 떡이랑 밥을 해가 잔치를 하면서 먹이면서 정부에서 가져왔어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1595년 8월 달에는 이 그 이원익 이분이 한산도를 방문했을 때 막 그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요? 예, 8월 달에. 그거는 또 그 이후에 그랬나 보다. 아니 자기가 미리 준비 안 해가지고 한번 그래 했어. 그래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죠. 그 이후에 한번 그래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 이원익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더라고요. 침착하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면 이제 오직 나라와 백성을 이렇게 걱정하셨다고 이원익 이분도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원익은 청백리의 대명사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그것도 백의종군 할 때 이원익이 굉장히 편들잖아요. 이수신 장군 살려달라고. 그게 큰 사람은 알아본 것 같아, 그죠? 이수신 장군님의 사람됨을 그 인격을 알아본 것 같는데 우리같이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찌지고 봉이라고 못 알아보는 것 같아. 그저 내가 잘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순신 장군 곁에는 이렇게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계셨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한 분 한 분 찾아보면 정말 많이 계십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500년을 갔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가 이수신 장군님이 이원익이 이제 빈손으로 왔다니까 자기가 준비가 먹인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위에서 뭔가를 내리면 보상금을 내리면 좋은 거는 내가 다 하고 저번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만은 한 8알은 내가 숨기고 나머지 한 2알을 가지고 이래 나는 조금씩 나눠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생색을 낼 것 같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내가 선생님 그 인품을 봤을 때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성품은 아니에요. 내가 안 먹더라도 이렇게 나눠주는. 아무튼 그 보편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죠. 다 대부분 욕심 사람이 없는. 그리 할 것 같는데 이 점에서 또 제가 역시 이수진 장군님이 하늘이 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하늘이 낸 사람이란 소리는 대부분 이수신에 꽂힌 분들이 다 책에서 그리 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이수신 장군님 이야기 여기까지 우리가 하늘이 내신 이수신 장군님 예찬 한산도 생활한 지금까지 이야기가 한 1595년 정도 이야기일 겁니다. 네, 예. 네.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남해 이제 이수신 장군 예찬을 했으니까 네. 남해 이제 우리 남해 자연에 반하고 남해 속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 자연은 어차피 아름답잖아요. 네. 어. 전체가 다 아름답죠. 예. 그래서 이번에 3코스 갑니까? 예. 산코스 이제 가는 바래길, 산코스, 동대만. 동대만길. 예. 여기는 이제 동대만길 남해이면서 남해 남파랑길 36코스죠. 아, 예, 맞아. 예. 그리고 여기는 창선대교에서부터 창서면 행정복지센터까지. 행정복지센터. 그래서 요 거리가 한 15km 되는데요. 아, 맞다. 5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사실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원래 동대만 진지리길이 어디 있어 했냐면 우리 가다 보면 이 행정복지센터 그쪽 따지면 저기 해안가로 뭐 해가 창선 네, 삼주포대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길을 만들 때 지금 우리 군의원 하시는 분의 장영란 군의원님 계시죠. 네. 그분이 바래길 담방센터 사무국장으로 계실 때 한국관광공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길도 지금은 아마 남해 바래길 팀장으로 와 있는 그분이 그 중앙에 있을 때 같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창선대교에서 이렇게 왕우박나무로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예. 예. 당항으로 해서. 예. 이 길 낼 때 안내를 제가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아쉬워서 그때 말은 못해도 한국관광공사 직원분들 2분인가 3분하고 저하고 또 한 분이 유명한 길 전문가인데 중앙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그분하고 이래가 걷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저기 창선 삼주포대교 있는 옆에 그 모텔이 무슨 모텔이죠? 그 처음 시작할 때 있는. 캐슬? 아니 아직 모르겠다. 맨하탄 아이고 거기가 지금 라피스 있죠? 라피스. 그쪽 라피스. 예, 거기서 라피스 호텔. 그 호텔에 주무셨어. 아침 일찍 제가 가서 만나서 이제 왕우박나무로 왕우박나무는 사실 위쪽에 있거든요. 네. 그 이제 올라서 설명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임도를 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안내는 했어 그때 네. 이제 같이 그 안내를 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바다가 안 보이는 구간이 많아. 맞아요. 그 산속을 걷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바래길이 바래하는 길이 가는 길인데 그때는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광공사 직원 위에 분들이 돼가지고 제가 말을 실수하고 잘못하면 남해가 혹시나 좀 피해가 올까 이리 길 만드는데 또 그를 저도 걸어봤지만은 그때 같이 걸어봤잖아요. 산속 길이 너무 많고 바닷길은 조금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그게 안전하지 못해서 그리 한 것 같긴 해요. 그냥 거기 이제 동대만길에는 운대암도 있고 한 역사 유적지가 있으니까 또 편벽 숲이 있어서 좋긴 좋더라고요. 네. 예. 아니 걷기는 좋았어요 그 길. 며칠 전에도 제가 갔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왕호박나무 이수신이 쉬어갔다는 왕호박나무가 여기 있다면 동대만길은 여기서 이렇게 나가. 그게 이만큼 거리가 있어. 저는 여기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갔으면 길이 조성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이상하게 몰라 여건상 그런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수신 장군님에 대한 그 이야기한다고 그 본부장님하고 가서 이 바래길이 이리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 얘기는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 동대만길에 그 만들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좀 사실은 너무 멀었어요. 제가 그때 안내할 때도. 5시간 아니 해안길 제가 물을 좋아하니까 바다를 안 가고 안 보니까 산속길을 산속이 가니까. 깝깝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걸 느끼셨구나. 예. 그렇지만 뭐 또 사람들은 좋아하니까 또 뭐 바다만 보기보다 또 산속 한번 걸어보는 것. 사람에 따라 취향이 다르니까. 이
묵동대만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제가 그 전에 있잖아요. 이 죽방염이라고 이제 비자름 해붓기를 설명하고 발에 옷이 닿길 제가 썼던 시를 지난 시간에 읊었고 오늘은 비자름 해뿐길에 대한 시를 써야 되는데 그 시는 쓴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 죽방염 이 시는 언제 썼냐면 옛날에 있잖아 우리 남의 모든 영상을 찍는 내부 중에 양영훈인가 하시는 유명한 영상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찍으실걸요. 이분이 죽방염에 관련된 영상을 찍을 건데 저보고 시 하나 써주면 안 되냐. 네. 지금도 그게 인터넷에 남아 있을 거예요 영상이. 그래 제가 저 그거 봤어요. 죽방염에 서서 그 시를 이렇게 맞아요. 낭송하는 걸 봤거든요. 예. 근데 그 멋있었어요. 근데 그 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죽방염에 대한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쓴 것도 좋지만 저는 늘 그 죽방염을 보거나 죽방염기를 걸을 때 아니면 남해를 볼 때 죽방염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조금 제가 한번 그 죽방염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죽방염.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종마을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지종마을 사이에는 손도라는 물길이 생겼지요. 밀물과 썰물이 사이좋게 오고 가는 길, 생각 없이 썰물하고만 와르르 몰려다닌 멸치 군단들 그만 갇혔네요. 둥근 원형 속에 갇힌 줄도 모르고 멈추지 않는 멸치들의 수다. 6시간 12분 30초면 끝나는 썰물과의 데이트에 마냥 신이 났군요. 마운산으로 넘어가던 노을이 싱긋, 호구산에서 내려오던 바람이 찡긋, 대방산을 지키던 봉화는 넘실넘실, 큰 우주 속에서 내려다보니 죽방염은 아주 작은 우주, 멸치랑 썰물이랑 눈치도 없이 다정하네요. 무르익은 사랑이 배어든 맛, 이 맛이네요. 세상에서 가장 맛난 멸치의 맛, 남의 죽방염이 낳은 최고의 맛, 썰물과 멸치가 나는 사랑의 극치, 당신께 드리고 싶군요. 멋져요.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진짜 시인들이 보면 웃긴다 하겠지만 그렇잖아요. 썰물대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그대로 쓰셨네요. 사실 그대로고 그리고 이게 지종마을 이 한자를 제가 좋아해요. 이게 알지자거든요. 네. 발족자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알면 발걸음을 멈춰라 이러지만 좀 그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알면 만족해라 이런 의미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그 다리가 없잖아요. 네. 지종 마을에 발걸음을 한 발 더 멈추지 않고 한 발 더 바다로 빠질 수 있거든. 그렇죠. 우리 인간이 욕심을 많이 내잖아. 근데 어느 정도 만족하면 그 멈춰버리면 오히려 큰 하가 없을 일이 너무 욕심을 내다 하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 지족이란 지명을 정말 잘 지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알면 멈춰라. 발걸음 멈춰라. 이게 남의 지족의 이걸 이 뜻을 누가 풀이해놨냐면 박진욱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네. 예. 남해 유배지 속의 답사기 책. 우리 남해에 관련된 그 문화 유적 표현을 제일 감동적으로 적은 책이잖아요. 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욱 이분이 쓰신 책. 남해 유배지 속의 답사기인데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그 설천에 있을 때 제가 그때 먹고 살기 바쁠 때 그때 있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서 돈 아끼느라고 도서관에 가서 맨날 책을 빌려다 읽었는데 이 책이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빌려다 읽었는데 그때가 한 36, 7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책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은 내가 소장하고 싶다 해서 알아보니까 절판대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 소장을 못했죠. 남해에 오셔가지고 노량서부터 계속 글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 책이 어느 날 미담에 가니까 문찬일씨 그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서 제가 저 책 저 좀 안 되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책은 귀한 줄 아는 거야. 근데 제가 내 평생에 한 번 책을 훔쳤습니다. 딱 한 거. 어디를 갔냐면 지금 그 창선 다낭에 가면 커피숍 하는 김안재라는 분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네. 정신값 아껴갖고 늘 북한의 그 아이들에게 그 정심 다 한 달에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심 안 드시는 거야. 정신값이 만약에 5,000원이면 5,000원씩 한 달 모아서 북한에 아이들 그 보내는 그게 동참하신 분인데 그분 집에 가니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져오셨네. 그걸 말없이 갔어. 근데 어느 날 그 언니가 그 김안재 사모 되시는 분이 자기 집에 그 책이 없다는 거야. 어떻게 있었는데 그걸 말씀드렸죠. 그 제가 말했죠.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 책 없는데 어떻게 절판대가 또 다시 인쇄를 안 하고 그래 그 얘기를 이 박진혁 분을 또 제가 인연이다가 만났어. 그 얘기를 했어. 그때 이분이 또 그 조금 편집해서 새로 난 책이 그거 있어요, 저는. 바람과 뭐도요? 그래가 이슬. 이슬로 걷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무튼 그래가 그 편집해서 조금 뭔가. 네네. 근데 처음 그 책이 좋아요. 남의 유배지 속의 납작이 책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냥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쓴 책보다 더 좋은 게 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남해를 알고자 하시면 거기에 지적을 정말 잘 풀이해 놨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다 알 수가 있대. 이 시도 괜찮네. 네, 제가 썼지만. 멋져요. 그 썰물과 멸치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 에너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 멸치를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수신 장군님의 그 명랑해전의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의 좋은 목소리가 있어 다행입니다. 만일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말이다. 그 용기는 백배 천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헌아버님, 극한 두려움에 빠진 저들을 어떻게 그런 용기로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죽어야겠다.